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초적인 것 좀 알고 가야 돼요. 일단 이 작품은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있고요. 황만근의 모습에서 좀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해학적인 면도 있는데 특징은 뭐냐? 일단 문체상의 특징 중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민순적의 관점으로 좀 서술이 되고 있어서 초점 화자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 서술자가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대변인과 같은 인물, 민씨를 통해서 황만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은 뭐다? 한마디로 농촌 현실 여러 가지 문제. 농촌 걸기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 오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서 이장은 또 뭐라고 그래? 야, 너 경기 타고 와. 지는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사람들과 농촌 현실, 어떤 비탄감 문제라든가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인신관계, 그 다음에 황만근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헌신했었던 그 내용들, 있을 때는 막 무시를 했는데 없을 때는 막 허전하죠. 그죠? 굳은 일을 또 자신이 직접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일대기적 구성이다. 이걸 전형식이라고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야기가 모두 다 담겨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작품은 비극적 결말이 나와 있잖아요. 황만근이 죽어요. 죽음으로 결말이 있고 거기 묘비명 얘기가 민순정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걸 통해서 굉장히 비판과 풍자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작가가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점이죠. 자, 바로 교과서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부분은 발단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설의 처음 시작이 발단이죠. 소설의 5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에요. 그래서 첫 단계가 발단이다. 다시 한번 소설은 여기다 할까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흘러가는데 이게 다 있어요. 여기에 다 있으니까 발단, 처음 도입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도입 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것, 황만근이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들어가고요. 별표 2개 쳐놓읍시다.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 발단의 특징이 다른 작품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황만근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보통 이 발단 부분에는 인물이라든가 배경 같은 걸 인트로, 도입 부분처럼 좀 보이는데, 자, 첫 번째는, 황만근의, 그죠? 황만근의, 실종으로, 시작되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황만근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시작은 두 번째, 뭐다? 독자의 어떤 사건을, 배경을 제시한 사건을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좀 빠른 전개가 이루어지나? 그 특징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게 되죠. 독자의 관심 또는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라는 점. 사건을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관심이 훅 쏠리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도입 부분에 대한 효과, 요거를 처음 부분, 첫 문장부터 체크를 좀 하자라는 얘기죠. 자, 시작하는 구성인데 이게 학습 활동에도 아마 좀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과 흥미 유발인데 이 관심과 흥미는 다른 말로 호기심을 극대화한다라는 말로 바꿔서도 나오네요. 호기심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효과로도 같은 말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됐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를 위해서 좀 더 좀 체크를 하자면 네 번째 하나 더 체크 들어갈까요? 자, 이 내용적으로 내용과 구성적으로 보자면 내용과 구성적으로 보자면 앞에서 온 것처럼 저 실종이죠. 그래서 황만근의 실종 이후의 행적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적을 거슬러서 거꾸로 거슬러서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거슬러서 추적하는 이 내용이 결국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 황만근이 마을이 없을 때 어떤 그 의미, 그거를 좀 더 부각시켜줘. 황만근의
황만근이 네, 부재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부재 상황을 네, 강조하고 있으나 이걸 부각시킨다라고 하죠. 부재 상황을 네,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각가지 여러 가지 내용의 어떤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조심해서 체크합시다. 자, 발단 부분은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입니다. 여기까지 밑줄 들어갑시다. 왜 경운기를 타고 갔을까? 우리는 사건을 미리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좀 체크를 해보자면 경운기를 타고 가는 것은 네, 농민 걸기 대회에 참가를 하거든요. 농민 걸기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 농민 걸기 대회에 참가할 때 누구의 이야기로 네, 이장의 이야기를 듣고 네,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참여를 해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이 이 얘기를 했어요. 농민 걸기 대회에 가는 그 과정에서 경운기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문단 끝부분에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망거인지 반거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유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네, 만거인지에서 네, 만거인지 반거인지 만근 반근이에요. 네, 요거는 뭡니까? 표면적인 것은 언어 유희죠. 그래서 요 부분은 네, 첫 번째 네, 언어 유희적 표현이에요. 언어 유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바보자석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바보자식. 예, 방언이죠. 사투리죠. 경상도 사투리죠. 그래서 바보자석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밑줄. 그래서 만근, 반근, 바보자식 예, 이 표현인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로 좀 볼까요? 언어 유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평상시에 마을 사람들이 네, 황만근에 대한 인식이자 네, 태도입니다. 인식과 태도 어떻습니까? 바보자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네, 별로 안 좋아요. 황만근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그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인식과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황만근을 네, 무시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네, 황만근에 대해서 네,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황만근을 무시하고 낮게 평가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또는 이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관심 또는 이기심이라고 정리해 줄 수 있죠. 이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망거인지 반거인지 소유물도 못하고 이게 뭐라?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바꾸는 게 중요한가? 바보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을알. 자, 술 처먹고 했다니까 황만근이 평소 술을 좋아했겠네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렇게 2장의 대화 부분이죠. 2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황만근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황만근이 그죠? 네. 마을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아이고, 이건 좀 그렇네요. 그래서, 네, 황만근의 부재보다 소염을 먹이는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의 말에서는 결론적으로, 네, 황만근의 실종 자체는, 네, 덜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뭐다? 다시 한번, 네, 황만근보다, 네, 소염을 먹이기가 훨씬 더 중요하죠. 소염을 먹이기가 좀 더 중요한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그래도 황제석 씨 얘기로 갑시다. 그래서 2장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황제석의 얘기로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는 네, 황제석 씨를 체크해 봅시다. 네, 황제석 동그라미. 이 사람도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의 말을 통해서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그래도 진례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없어지면 뭔가 이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왕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반거이 아이다. 만거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황제석의 얘기는 첫 번째, 황만근이 없어진 것을 일단 걱정을 합니다. 황만근이 없어지는 것이죠. 황만근에 대해서 네,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반거이, 만거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반거이 하는 부분입니다. 네, 반거이 하는 부분에서 네, 평소에 만근이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황제석 씨도 만근이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황제석 씨 얘기고요. 아이지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해서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얘기했다. 해서 여섯 번째 네, 황동수의 얘기 중에서 황동수 동그라미 치고 그 앞부분이네요. 자, 토끼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해서 네, 토끼로 되어지고 토끼인지 하는 부분이죠. 토끼인지하고 싸우느라고 여기서 좀 생략되어 있어요. 싸우느라고 네, 밑줄 치고 이게 좀 황당무계한 얘기가 좀 있는데 네, 황만근이 20살 됐을 때 네, 토끼랑 씨름을 하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죠? 네, 뭡니까? 만약에 토끼가 이제 씨름인데 야 만거이 나 토끼인데 어마어마한 전설 속의 토끼인데 나랑 씨름하면 네가 이기면 내가 너 3가지 소원 들어줄게. 이런 씨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뜬금없는 거냐고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했습니다. 토끼랑 싸우느라고 해서 요거는 네, 첫 번째 요 부분은 황만근의 여기에다 할까요? 네, 황만근의 과거 내력이죠. 황만근의 네, 과거 사건을 네, 제시해주고 있어요. 집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동수는 이걸 통해서 네,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있었다. 좀 걱정을 덜하는 거죠. 네, 집에 안 온 적이 있음을 환기시키는 거죠. 네, 과거 사건을 통해서 집에 안 온 적이 있음을 꺼내는 건데 결국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설마 죽었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대수롭지 않게 네, 생각하고 있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된 거죠. 나중에 인물 쫙 펼쳐놓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거 문제 낼 수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하자라는 거죠. 다음 7번째로 넘어가서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우스개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스개처럼 말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황만근이 집에 돌아서길래 얼결에 자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해서 민씨 미리 사전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민씨 동그라미 치고 네, 등장인물 잃어보면 네, 민순정이죠. 네, 도회지에서 살다가 네, 이렇게 황씨 집성촌에 왔는데 이 민씨 같은 경우에 민순정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작품의 등장인물 중에서 황만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중에 추모하는 묘비병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추모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플러스 대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근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찾아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어제 걸기돼야 한다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 농민 걸기대회인데에서 네, 8번째 걸기대회인가요? 네, 걸기대회는 네모칸 들어갑시다. 이거는 뭐라고? 네, 첫 번째 농민들에 대한 네, 부채를 탕감시키자라는 대회였어요. 부채 탕감의 네, 집회였다라고 미리 알아두고 뒤에서 좀 덜 체크하려고요. 근데 이 걸기대회는 결국 그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 시대적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나가는 내용으로 한 줄 정도 언급할 수 있는 건데, 네, 시대적으로 봤을 때, 네, 농촌의 어떤 네, 경제적 모순을 암시하고 있죠. 경제적 모순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행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네, 황씨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네, 황씨가 황만근의 실종이죠. 황만근의 실종으로 인해서 네,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임,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네, 의미를 좀 중간에 좀 자른 거예요. 내용을. 자, 됐나요? 사람이라고 민밍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이다가는 기빅밍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방거이는 돼지고기 방금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란께 하는 부분인가요? 자, 반거인가요? 네, 해서 반거이 부분이죠. 네, 반거이부터 네, 돼지고기 반근? 아, 이건 좀 그렇다. 방금만 해서 그런지 반근, 네, 여기까지 쭉. 네, 좋게 얘기해서 이거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에요. 언어 유희 중에서 뭡니까? 반거이하고 반근. 서로 발음이 유사하죠. 반거이하고 반근. 한마디로, 네,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한, 네,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한 언어 유희, 말장난. 예, 우스갯스러운 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안 보이더란 게 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를 통해서 이 언어 유희적인 표현을 통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드러나는 이 장은 결국 뭡니까? 이 장은 네, 만근을 네, 만근으로 할게 되죠. 네, 만근을 정말 네, 중요하지 않게 예, 만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물 자체도 그렇고 이번 사라진 것도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미리 얘기하자면 이 장이 너 경운기 타고 꼭 걸기대에 참석해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뭔가 황만근의 죽음에 이 사람도 원인 제공을 좀 한 거거든, 사실은. 그 비 오는 날. 민 씨는 그래서 빈정거리듯 말을 하니까 민 씨는 이 장이 걸기대 전날 황망을 불러 따로 무슨 말을 건넸던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거기 민 씨는 이 장이 걸기대에 어쩌저쩌고 해서 네, 민 씨는 이 장이 하는 부분이죠. 민 씨는 이 장이 하는 이 부분의 문장 전체가 민 씨의 특징을 좀 하나 또 봐야 되겠죠. 전반부라서. 자, 민 씨는 이 장을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민 씨는 만근의 실종에 대해서, 네, 실종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장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겠죠. 이 장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된 걸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밑에 좀 나와 있죠. 무슨 말인데, 자, 두 번째 요 무슨 말에 대해서는 네, 이 장이 만근에게 한 말이겠죠. 이 장이 만근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의 정확한 의미인데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다음 내용에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에 대해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해서 이제 민씨와 이장이 서로 갈등을 빚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망근에게 한 말이 뭐다? 경운기를 타고 경운기 타고 걸기 대회에 참여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운기를 타는 것이 좀 문제죠. 이장도 비 오는 날 그 먼 거리를 차 타고 이동했어요. 근데 만근이한테 무슨 심보인지 경운기 타고 오래. 농민처럼 보이라고 그랬겠지. 이것 좀 아니죠. 이걸 통해서 아무래도 이장의 좀 이기적인 면모가 나타나죠. 만근이를 무시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 부분은 별표 쳐놓읍시다. 문제 출제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다음 11번째 넘어갈 준비. 민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됐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는 황망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망근 씨가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망근 씨한테 부탁할 정도로 이 사람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골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 우리 입장을 밝히자 했는데 뭐가 잘못된단 말이라. 하는 분에서 이제 슬슬 뭐가 됩니까? 요건 좀 중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장과 민씨, 민순정의 갈등이 형성이 되고 있죠. 갈등 형성. 그래서 말이 이제 설전이 슬슬 벌어지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장은 어떻게 된다? 갈등이 형성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장은 만근이가 실종된 것에 자신의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고, 민순정 씨는 어떻습니까? 민순정 씨는 앞에서 본 것처럼 만근의 실종에 대해서 이장을 의심하고 있어요. 원인 제공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순정은 이장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거죠. 왜 경운기 타러 오라고 그래? 같이 모여서 같이 차 타고 가자. 이렇게 해도 될걸? 자, 다음에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다 돌아왔는데 왜 망근 씨만 못 들어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이것 좀 둘러대는 거죠. 그래서 이장은 자꾸 술 먹고 안 들어왔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백리길을 기흥을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었다.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 밑줄치고요. 자, 이것이 바로 이장과 민순정의 갈등 형성이죠. 이장과 민씨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죠. 주고받는 꼴의 표현이 바로 갈등을 형성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공을 주고받는 꼴. 저 내용이에요.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해서 고장난 경운기가 보이네요. 하나 더 체크해서 고장난 경운기. 오케이, 요거 네모칸 치고 좀 별표 칠까요? 자, 황만근 씨가 죽었을 때 경운기랑 같이 발견이 되거든. 그래서 고장난 경운기라고 하는 것은 만근의 죽음에 어떻게 됩니까? 한 원인이 되는 거죠. 만근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매개체가 일단 고장난 경운기예요. 그래서 죽음인데 지금 여기서는 죽음이 아니라 만근의 실종이겠죠. 실종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 고장난 경운기다. 실종과 죽음의 원인. 고장난 경운기입니다. 고장난 경운기. 경운기를 끌고 오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넘어갈 거고요. 만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문다 뿌이지. 그래서 자, 만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남들이 못 문다. 경운기를 고장난 경운기라고 하는데 만근이가 손솜씨가 좋은가 봐요. 기술이 좋은가 봐요. 해서 남들이 잘 못 모는 경운기를
황만근이 몰고 다녔다. 그만큼 손기술이, 손재주가 좋았음을 암시합니다. 남들이 못 모는 경운기를 하는 부분으로 체크 들어갈까요? 남들이 못 모는 경운기를 2장의 말에 있죠. 경운기를 하는 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에서 네, 만근의 손재주가 암시되고 있어요. 만근의 네, 손재주 또는 기계를 고치는 네, 기술이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러면 좀 뛰어난 거죠? 다른 사람들 못 고치는 걸 만근은 고치는 거니까 오, 자식 실력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지금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해서 14번째는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네,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하는 부분 쭉 비추쳐 볼까요? 네, 트럭을 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2장에 좀 속보이는 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근이한테는 경운기 타고 오라고 하는데 2장은 트럭을 타고 갔다. 2번 첫 번째 2장의 어떤 이기적인 면모가 나타납니다. 자기는 트럭 타고 만근이는 힘들게 경운기 타고 가다 결국 죽게 되고 그래서 이기적인 면모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네, 트럭을 타고 갔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서 네, 만근이에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에이 무책임하지요. 그죠? 네, 무책임하죠. 또 비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면모고 트럭을 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네, 또 위선적인 면모도 나타나죠. 위선적인 면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만근이한테는 그죠? 네, 만근이한테는 위선적인 면이죠. 네, 경운기 타고 왜 트럭을 타고 가?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아니,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하는 부분이 있죠.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리고 군청에 가는데 비가 와까이고 온 사람도 몇 없더마 해서 비도 오는 건가요? 해서 네, 비도 일단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까 고장난 경운기라고 했는데 경운기 플러스 네, 비도 세모 칩시다. 요것이 네, 만근의 네, 죽음과 관련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빗길에 좀 미끄러졌다고 볼 수가 있죠. 차들이 쌩쌩자인데 원인. 그래서 첫 번째 네, 고장난 경운기, 두 번째 네, 이렇게 비가 있었다고 봐야죠. 고장난 원인 첫 번째, 고장난 경운기, 두 번째 비가 내리는 날이라도 밝았으면 좀 네, 안 미끄러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는 부분으로 가죠.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시도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 나참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민순정의 말을 보니까 애초의 계획과 좀 달라졌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 애초의 걸기대회 계획이죠. 걸기대회 계획이 달라졌습니다. 집단으로 경운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뭔가 좀 시위도 하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농촌 지도자들이죠. 농촌에서 일하는 농촌 지도자들의 어떤 생각 없음을 지금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농촌 지도자들의 어떤 이기적인 태도인가요? 네, 이기적 태도를 지금 비판적으로 보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 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7번째 반동가리 부분으로 갑니다. 자, 반동가리 요것도 세모 들어갑시다. 반동가리는 어이고 우리 이장님 황만근이 그렇게 반근이라고 좀 많이 까대다가 결국은 이장이 누구에게 민순정에게 민씨죠. 민순정에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나요? 반동가리 비하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민순정을 어떻게 황만근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 이 민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네,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왜? 둘이 이제 갈등이 생겼으니까 부정적 인식을 반영을 해서 반동갈이라고 하는 저 표현에 아 그렇구나. 그랬더니 민순정이 이제 화가 난 거지.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작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해서 여기에서 민순정은 황만근을 대신해서 따지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민순정이죠. 민씨의 말과 행동, 언행이라고 하죠. 말과 행동은 바로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농촌 지도자, 특히 이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손해보는 그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그죠? 이장에게 좀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언행을 통해서 일단 황만근을 대신해서 황만근의 입장을 대신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황만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플러스 뭐가 됩니까? 이장이라든가 농촌 지도자들이죠. 이장의 어떤 그 행동과 태도겠죠. 행태를 여전히 비판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야, 야, 너희들은 그렇게 양복 입고 편하게 트럭 타고 갔다 오고, 황만근은 고생스럽게 경운기 타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 부분의 끝 부분입니다. 네, 작품이 길죠. 일대기적 구성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언급이 되어 있어서 거의 많은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꽤 깁니다. 야, 발단 부분이 요 정도. 이제 이런 갈등이 있었죠. 네, 발단 부분에서 사건과 갈등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발단에서는 어떤 사건, 황만근이 실종된 것과 갈등이 제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이제 전개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자, 전개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 전개 부분은 지금 현재 얘기가 아니라 과거 황만근의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을 겁니다.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해서 전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얘기네요. 그래서 첫 번째 황영석부터 체크할까요? 황영석이 요게 19번째인가요? 황영석이라는 인물이 뭐를 했다고? 황만근의 부재를 알 수 있었다 해서 황영석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을회관 변수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하는 부분이죠. 황영석 동그라미, 분뇨를 퍼내면서, 분뇨를 네모칸 쳐보고요.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뭐를 느꼈다고? 황만근의 부재, 없음을 아쉬운 것을 느꼈다는 얘기죠. 황만근의, 밑줄만 잘 치면 됩니다. 여기죠.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하는 부분에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아쉬운 거죠. 자, 분뇨를 퍼낼 때 똥이에요, 똥. 똥걸음을 펴내면서, 똥을 좀 걸음 펴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 뭡니까? 이 분열을 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황영석 씨가 푸고 있죠. 이거는 과거에 황만근이죠. 만근의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암시하는 거죠. 삶의 태도가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이 이타적인 삶은 또는 이타적인 태도는 뭡니까? 꾸준히 일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일을 맡아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꾸준히 일을 맡아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꾸준히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익이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구만. 황망을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것들 벙글벙글 웃으면서 자,
벙글벙글 웃으면서 망그이가 있었으므로 저 걸음이 우리 밭에 올 낀데 그렇구나. 도대체 어디 갔노?에서 여씨 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네, 여씨 노인 또 체크 들어갈까요?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예,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됐어요. 그 사건은 분유 풀면서. 그 다음에 여씨 노인인가요? 자, 여씨 노인에서 여씨 노인 동그라미 쳐서 자, 여씨 노인도 도대체 어디 갔노?에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씨 노인도 이 분뇨, 버름이거든요. 논사 지을 때 이 분뇨인데 충분히 공평하게 나눠주었다. 자, 분뇨 플러스 요건 밑줄 쳐야 될 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공평하게 나눠줬다. 예, 요것도 밑줄 들어가고 공평하게 요거죠. 공평한 거예요. 만근의 특징이 나타나죠. 이걸 통해서 뭐를 알게 됐다고? 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제 황만근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아쉬운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부재를 알게 되었다 하는 부분도 역시 네모칸 칩니다.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네모칸 치고 공평 부분이죠. 자, 공평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황만근의 평소의 행실이죠.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는 건데 여기가 1번, 그죠? 여기가 1번, 여기가 두 번째, 여신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또 어떤 게 나타나니? 자, 요것은 황만근의 공평무사한 성품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만근이죠. 만근의 공평한 또는 공정한 성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도 있지만 황만근의 특징도 나타나죠. 이타적이에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해요. 그리고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하는 거니까 성실하고 낙천적이기도 하고요. 자, 여씨 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공평하게 나눠주었다. 황영석은 그래서 맡아서 하는데 누가 황만근이 이타적인 삶일 텐데 결국 황영석도 어떤 게 자기의 밭에만 뿌리기 때문에 이기적이죠. 남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 밭에만 뿌려요. 그래서 이기적인 거죠. 만근이한테 물어보자 하는 부분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엔 아이들을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이번에 또 아이들이네요. 21번째. 자, 아이들이죠. 아이들 동그라미 치고. 자, 얘네들은 소꿉놀이에다가 또 밑줄 들어갈까요? 소꿉놀이를 하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자, 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 또 네모칸 치고 알게 되었다 또 네모칸 치고 요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요게 세 번째 아이들입니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 했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입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 그래서 공평무사한 그죠? 공평무사한 판단이죠. 그래서 공평무사 동그라미 치고 플러스 분쟁이 어떻게 된다요? 종식이 됐죠. 그래서 분쟁 종식. 싸움이 멈추는군요. 분쟁 종식도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요. 소꿉놀이 할 때도 싸우지가 않고 싸움이 끝난다. 또는 화해를 하게 된다. 분쟁 종식은 아마도 화해를 했겠죠. 화해했음을 암시한다. 중재 능력이네요. 이 공평무사를 다시 재해석하면 황만근의 어떤 중재 능력이 있다. 중간에서 조절하는 중재 능력이 있음을 또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중재 능력.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황만근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끊어보면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는데 하나가 더 있네. 아이들 말고. 그래서 명약가 황만근 자 만근이도 알기다 해서 구태여 제목을 황만근가 요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서 네, 황만근가가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네, 황만근가 네, 쭉 봐서 황만근가 동그라미 자, 별표 쳐놓고요. 황만근가 동그라미 치고 요것도 만근의 네, 부재를 네, 알게 되었다 하는 부분이죠. 여기도 네모칸 쳐두세요. 별거 아닌 내용이죠. 단순해요. 그러나 길고 지루하지만 단순하지만 체크는 해놔야 된다. 네 번째죠.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가라고 하는 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황만근가의 노래 내력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황만근가에서 황영서, 여신호인 아이들, 분뇨, 나누는 거, 소꿉놀이, 황만근가 이런 걸 통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일단 나타난 내용은 뭐다? 아, 여기까지의 내용은 네, 황만근이 마을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황만근의 어떤 영향력과 네, 인지도죠. 네, 인지도가 컸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비록 무시하는 대상으로서 반푼이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도 해줘요. 공평무사한 판단도 해요. 인정도 있어요. 인지도가 컸음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죠. 요렇게. 자, 계속해서 여기 앞부분에 언급됐던 황만근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 황만근가인데, 여기에서 할까요? 네, 여기 황만근가가 있는데, 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황만근가, 황만근의 노래,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줄을 끈 다음에, 만, 근, 100분, 10번, 역근, 8분, 두 마리 하고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반근 하고 느긋하게 부른다.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러다시피 마을 사람들의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다라고 해서 황만근가 이렇게 갈 필요도 없네요. 이 황만근가가 계속해서 소개되는 것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네, 마을 사람들의 경험과 자,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있어 해서 여기에 밑줄 들어갑시다. 네, 황만근의 일생이 담겨져 있다. 네, 밑줄 치고 1번. 근데 황만근가가 네, 앞부분에 있지만 여기서 하나를 네모칸 쳐서 연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다 해서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네, 정서가 녹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미리 체크했죠. 황만근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네, 그만큼 마을 사람들 곳곳에 네, 스며들어 있다는 내용이죠. 그 인식이. 요 내용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 밑줄 맞춰서 확인.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황만근이 어떻게 이 마을에서 살게 됐는지 과거 내력이죠. 그래서 네, 23번째 내용부터는 여기에서는 미리 좀 타이틀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황만근이 마을에 정착하게 된, 마을에 살게 된, 네, 과거 내력을 압축적으로 살게 된 과거 내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용 부분입니다. 이것도 뭐 특별하게 심각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쭉 훑어보면 네, 몇 가지 출제 포인트만 확인하면 되겠지요.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고 그의 어머니는 이미 배운 데서 황만근이 지금 네, 신대일리 황씨 집성촌에 온 것인데 신대라고 하는 세터이는 이름이 아신 대로 새로 생긴 마을이다 해서 첫 번째 신대일리죠. 네, 신대라고 하는 것은 마을 이름의 성격이 나타난다. 신대 부분을 좀 체크해야 돼요. 새로 생긴 마을이에요. 6.25 전쟁 이후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네, 체크해 둡시다. 다음 두 번째로 들어가서 자, 두 번째는 네, 어머니는 이미 그때 글을 배우고 있어. 아버지는 전쟁 중에 죽었어. 이걸 한마디로 하면 유복자예요. 6.25 전쟁 중에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는 이미 그 망근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었다. 아,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유복자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학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에서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자,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거기죠. 만근산이죠. 이름의 유래죠. 만근산, 네모칸 별표 들어가야 돼요. 만근산, 네모칸 별표 2개. 자, 만근산은 황만근의 이름의 유래가 되죠. 황만근의 이름의 유래가 되죠. 네, 천곡지를 병풍처럼 써서 네,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만근산이 첫 번째는 네, 황만근 이름의 유래가 되는 거죠. 황만근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그 이름의 유래이자 그 원인이 바로 요겁니다. 이름의 유래가 만근산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다음 두 번째. 자, 만근산이라고 해서 황만근이라는 이름에는 네, 사철 물을 대주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과 한 곳에 살게 한 것이 신대리인데 결국 저 만근에 있는 것처럼 네, 곧 동네 뿌리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황만근이라고 하는 만근산이죠. 이름의 유래고 이 황만근의 이름이죠. 그래서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근원을 상징하는 거죠. 삶의 근원을 네, 상징하는 산이 바로 물을 대게 해주는 거죠. 농사를 짓게 해서 물을 대줄 수 있게 하는,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삶의 근원. 그죠? 네, 삶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 또 하나!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이다라고 해서 황만근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다시, 예, 또 하면, 네, 황만근이라고 하는 이름은 동네의 뿌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네의 뿌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요게 중요한 거죠. 여긴 쭉 밑줄 쳐서 그만큼 겉으로 볼 때는 황만근이 바보 같지만 그만큼 네, 인물의 중요성이 있죠. 인물의 네, 중요성이라든가 어떤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면모를 암시하는 겁니다. 인물의 중요성이 암시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것뿐이죠. 바보라고 생각해서 몰랐던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네, 전개 부분에 네, 황만근의 이름의 유래까지 했습니다.